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몇 주 사이에 구입했던 책들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독서의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광고나 협찬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이미 읽었던,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거의 책등이 다를 때까지 읽었던 그런 책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아직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요 몇 주 동안 정말 바빴거든요. 여러 가지 원고며 번역이며 단행본 후반 작업까지 겹쳐서 거의 몇 주 동안은 주말도 저녁도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소를 하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달콤한 음식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막 쇼핑을 하기도 하죠. 저는 굳이 따지면 충동 구매파에 가까운데요. 그 중에서도 책 쇼핑에 조금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게 되면 그 답답함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당장 읽지도 못할 책들을 막 사들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책들은 너무 바쁘고 힘들었던 지난 몇 주 사이에 저질렀던 충동 구매의 결과물입니다. 아직 읽지도 않은 책들을 소개해드린다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책들은 독서에 대한 제 취향이나 책을 고르는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도서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책의 목록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족이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제 책장에 새로 입주한 도서 6권을 구독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노벨상 수상자죠.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자서전,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야, 책 좋아한다더니 아직 이 책도 안 읽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부끄럽게도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항상 읽어야지 생각은 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영문학을 전공한 순수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평소에 약간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원리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생물체나 기계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호기심이 많아서 너무 어려운 책은 못 읽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온 교양과학 서적은 평소에도 많이 사서 읽는 편이에요. 사실 이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라는 책은 구체적인 과학 이론을 다룬 책은 아니고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한 과학자의 생애를 돌아보는 자서전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에게 물리학이란 단순한 학문의 분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군데군데 과학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꽤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과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파인만의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부분에도 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배송을 받아보고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이 책이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닌데 2권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과 비교를 해봐도 이 책 2권의 두께가 다른 책 1권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약간 책값을 많이 받으려는 출판사의 상술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런 점은 재미만 있으면 다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내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마이클 부스라는 작가가 지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5개의 대표 국가죠.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5개 나라의 문화와 삶을 조명하는 책입니다. 작가 겸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이 나라들을 여행하고 또 때로는 직접 살아보기도 하면서 북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고 평온한 삶을 손에 넣었는지 또 그 이면에 잠재된 어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헤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산 책이에요. 사실 북유럽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잖아요. 그 유명한 복지제도에 대한 환상도 그렇고 왠지 북유럽 사람들은 모두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평온하고 소박한 삶을 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기대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행 작가 빌 브라이슨의 책처럼 재미있게 읽었다라는 친구의 설명에 마음이 확 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이나 발칙한 미국 횡단기 이런 책들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런 글들과 비슷한 유머와 센스가 녹아있다면 정말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책은 구매 동기가 비슷한 책이라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지원 교수가 쓴 글자 풍경과 이광주 교수가 쓴 아름다운 책 이야기입니다. 글자 풍경은 2019년 1월에 나온 책이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간이고요. 아름다운 책 이야기는 2007년에 초판이 나온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 이 두 책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구입을 하게 된 동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은 저라는 사람이 성격 면에서 조금 외골수라고 해야 되나? 좀 덕후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아까 교양과학 서적 얘기를 할 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표면만 보고 지나치기보다는 좀 깊이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작가 겸 번역가로 일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을 넘어서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의 내용을 떠나서 폰트라든지 사파라든지 또 편집 디자인이라든지 한 책의 가독성과 신미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두 책은 모두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 도서입니다. 글자 풍경은 제목처럼 글자, 즉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유지원 교수의 글과 또 다양한 사진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의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와 또 인문학적인 의미들을 동시에 탐구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책 이야기는 말 그대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책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세시대에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정말 작품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책들에서부터 이 표지에도 나와 있는 19세기 종합예술가 윌리엄 모리스의 책 디자인까지 아름다운 책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도서와 예술의 결합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서 2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책은 로버트 크레이그의 취미는 판화입니다. 판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런 책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판화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취미 실용서적입니다. 계속 일반적인 독서용 책들만 소개하다가 갑자기 취미책이 나와서 조금 뜬금없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디지털 그림뿐만이 아니라 손그림도 종종 그리거든요.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펜이나 연필로 노트에 그림을 그리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판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판화는 틀에 잉크를 발라서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예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핸드메이드 느낌을 살리면서도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큰 매력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으로 잘 배워서 진짜 저만의 판화 틀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제 그림을 넣은 핸드메이드 굿즈를 만들어서 구독자 이벤트 때 선물로 드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충동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책입니다. 조엘 H. 코언이라는 작가가 쓴 마라톤에서 지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중에서 유일하게 이미 두세 챕터 정도를 읽은 상태입니다. 지금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접힌 자국이 보이시죠? 이게 제가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읽다가 그 위에 엎드려서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새 책의 표지가 구겨지는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 순전히 제목과 작가에 끌려서 산 책이고요. 일단은 마라톤에서 지는 법이라는 제목 자체가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조엘 H. 코언이라는 분이 사실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무려 심슨 애니메이션의 글작가라고 합니다. 심슨의 작가가 쓴 책이라면 당연히 재미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책인데 역시나 엄청 웃기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책의 주제는 마라톤은커녕 걷기 운동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던 저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풀 마라톤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일종의 도전기이자 에세이입니다.
1등이 아니라 오직 완주를 목표로 도전을 한다는 주제도 의미가 있고요. 또 곳곳에 빵빵 터지는 유머 코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스포츠 종목에 큰 관심이 없는 저 같은 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책 6권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충동 구매를 한 책은 몇 권이 더 있지만 전부 소개를 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고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 가장 읽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책 위주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도 흥미를 가지실 만한 책이 있었나요? 지금 제 1차 목표는 요즘의 바쁜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이 책들을 읽을 시간을 내는 거고요. 만약 직접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만한 책이 나온다면 또 단독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